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2022년 9월 1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가 전일 8월 ADP 민간 고용이 좀 둔화가 됐죠. 전월 대비해서. 그래서 노동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어떤 데서는 악화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둔화되는 거죠. 워낙 좋았는데 덜 좋아지는 거죠. 악화되는 건 나쁜 거잖아요. 조금 둔화돼도 나쁜 건 아닙니다. 고용은 그동안 너무 좋았고 너무 절정에 달아 있었기 때문에 그 지난달에도 둔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달에도 양호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달에는 둔화되는 게 한 달 좀 밀렸다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강력한 긴축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농업 부분 같은 경우 8월 비농업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고용 건수가 감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로이터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신규 고용이 이제 30만 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전월에 그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었죠. 52만 8천 건으로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하락폭이 커 보일 수 있는데 예상치입니다. 아직은 로이터에서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후에 또 이슈가 있었죠. 그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랑 AMD의 중국의 인공지능 AI용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알고 있는 VGA, GPU 이런 그래픽 카드 계열 있죠. 그래픽 관련된 쪽을 이제 담당하는 데가 엔비디아랑 AMD다 보니까 이쪽에 수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모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중국의 PC 시장, 서버용 시장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신규로 교체해야 되는 대기 수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외에서 AMD가 한 3% 그리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 정도 밀렸습니다. 정말 이 반도체에 치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치포 동맹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 재고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우지수가 밀리고 나스닥 또한 밀려서 12,000 아래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적당히 흔들고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일 해가지고 미국 지수가 언제쯤 하락을 좀 제한하는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하락을 좀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데 좀 과하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3%나 밀렸기 때문에 후폭풍성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도 이제는 슬슬 회복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했는데 그 회복 타이밍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긴축을 시행하는데 고용도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고용을 하는데 강력하게 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좋고 소매 판매가 좋아야 소비가 도니까 긴축을 강력하게 해도 경제가 버틴다인데 이제 조금 둔화되기 시작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난달까지 잘 버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미리 둔화돼도 되는 거를 그동안 잘 버텨왔던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서운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별일 없으면은 전강우약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제가 시장이 좀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월요일 날 하락을 좀 제한하고 화요일도 시작은 좀 그저 그런데 이제 전약 후강으로 해서 오후장, 화요일 오후장 아니면은 늦으면은 이제 빠르면 화요일 오후장이고 늦으면 수요일 정도부터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말 앞두고 살포시 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화요일 오전장부터 갭상승 출발해서 위쪽으로 달렸죠. 수요일도 위로 그냥 쭉 올라왔죠. 생각보다 빠른 거예요.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움직임이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별일 없으면은 정강우약으로 해서 여기 한 보합권 등락 정도 하다가 오후장에 좀 밀려 내려오지 않을까 싶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런 고용 문제나 반도체 쪽 얘기가 나오면서 애초에 개파락으로 출발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대로 출발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빠른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것도 빠르고 내려가는 것도 빠르고 대신 이거는 말씀드렸죠. 지금 아직은 지금 현재 구간이
아직은 이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죠. 이렇게 밴드로 이렇게 하락을 그리는 구간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하락 추세 밴드를 좀 이겨낼 필요는 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슬쩍 그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슬쩍 그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럼 뭐예요? 추세 밴드가 그려지고 있으니까 하단 흔들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서 이 하락 추세를 벗겨내야겠죠. 요걸 벗겨내면 21선도 아마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2500에서 2550이 될 텐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벗겨내느냐 아니면 요 상단 정도까지만 가느냐 차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급 동향을 확인해 봤더니 만기를 일주일 앞두고 주식이야 뭐 어마어마하게 매도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기관이 매도한 게 기분 나쁜데 기관이 매도한 주체가 금융투자죠. 그리고 사모펀드가 좀 참여한 거는 기분 나쁜데 투신이 괜찮고 연기금 괜찮고 그러니까 밑쪽은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투신만 돌아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금융투자는 원래부터 단기 자금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주식 매도 그리고 옵션 동향도 하방 포지션은 맞습니다. 선물도 매도고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락이에요. 어제 미리 말씀드렸죠. 선물 매도랑 옵션 포지션 보면 오늘 오후장이라도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오전장에 추가로 올라가려고 뭐 하더라도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시작부터 밀렸고 더 밀리는 게 정상이다. 오늘 움직임은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빠른 거예요. 속도가.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구나. 선물 같은 경우는 장중에 13,000원 계약 이상 매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한 4,000 계약 정도는 줄인 거죠. 그래서 그래도 9,000 계약 정도 되니까 이게 유지되면은 그래도 기분은 나쁘다. 만기일까지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치가 기존에 만기일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이 구간을 잘 봐야 되냐? 325포인트, 코스피 200 지수 325포인트가 이 구간이 외국인들은 깡통이 나야 돼요. 깡통이 난다, 즉 못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높아봐야 2,500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미친 척하고 올라가서 여기를 돌파해서 가려면은 이 구간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더 막았어요. 열어준다는 건 매수로 해서 지금 매도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건데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매도가 더 쌓였죠. 그러면은 이 구간 못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프리미엄이 죽으면서 여기가 지금 0.27까지 죽었습니다. 그럼 굳이 내일 살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내일하고 다음 주까지 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일단 깡통 내고 여기를 못 넘어간다라고 전제를 깔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목표치가 낮아졌죠. 2490보다 2470 정도로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풋옵션 하락 포지션 쪽을 외국인 쪽을 확인을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 포지션 쪽을 확인하면은 아래쪽에다가 열어놓긴 했어요. 지금 있는 이 315 구간보다 이 구간보다는 약간 내려갈 수 있는데 2400 구간 있죠. 312.5, 2400 구간은 내려가면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가능성이 높다. 이 수급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외가 쪽을 지금 오늘 프리미엄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래로 내려가서 풋옵션 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에서 다음 주 초까지 풋옵션 대량 매도가 나오면은 오케이, 거기서 저점 찍고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느냐,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문제인데, 근데 이게 풋옵션 요 구간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325, 322가 매도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구간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최소한 2450에서 2480 정도. 요 정도 구간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게 지금은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수급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이 다음 주 만기일까지 조금 목표치를 낮춰서 2450포인트에서 2480포인트? 많아야 높아야 90포인트 이 정도. 요 정도를 지금 레인지로 잡는 게 적절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 원래 양매도를 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외가 쪽은 이제 매도로 돌아섰죠. 이번 주에 그 풋옵션 매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쪽도 밑으로 가급적이면은 더 안 내려가는 게 좋아요. 기관 투자도. 내려가도 다시 회복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무작정 밀어서 이렇게 해서 이탈해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내려갔다가 흔들고 다음 주 초에라도 내일이 후반이든 다음 주 초라도 회복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금 수급을 유지할 경우에는. 근데 물론 이 수급 유지하는 상태에서 선물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더 쌓는다거나 하면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해지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일하고 다음 주 수급 동향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400 중반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반도체 쪽 당연히 자연스럽게 안 좋아지겠죠. GPU 쪽에 수출이 중단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지금 핸드폰이랑 만드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타격이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대신 이건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바일 쪽에 타격을 준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예. 물론 AMD랑 엔비디아도 수출을 못하면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미국 정부에다가 로비를 하던가 하는 방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이 무역 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 나오고 있죠.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지금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대신 내년 정도에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봐요. 내년에 더 안 좋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NH투자증권 같은 데서 SK하이닉스 실적 추정치 하향했죠. 디램 평균 단가가 올해 11% 하향할 건데 14%까지 하향하고 내년에 16%였는데 18%까지,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많이 밀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야 되는 게 DDR5. DDR5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판매 단가가 내려가는데 DDR5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 정도를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 가면은 내년 초 좀 지나서, 비수기 좀 지나서 보면은 생각보다 DDR5 쪽이 전환율이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순부터는.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하이브 오늘 강력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전에 국방부에서 이제 여론조사 실시해가지고 병역 특례에 대해서 좀 빠르게 검토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내용을 정정했죠. 여론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실시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지를 검토하라, 이것을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여론조사 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은 필요한지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정 보도를 내면서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정말 BTS 군 입대 때문에 1위1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대신 뉴진스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AB용 같은 경우는 에스모에서 유럽 종양학회죠. 임상 2상 첫 코호트 발표를 한다라고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LB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HLB 어제 49,000원 회복 시도 해놓고 나서 오늘 위로 올라가려다 지수 때문에 못 올라갔어요. 단단하다라는 거, 오늘 같은 날 밀리지 않고 보합권 유지한 것만 해도 단단하다는 거죠. 에스모 기대감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 다음 주까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HLB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먼저 임상 성공했다, 통계적 유의성 확보했다라고 얘기하고 세부 데이터만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제 세부 데이터는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의 병용 임상이 성공적으로 나오면서 이게 1차 옵션이다. 그래서 아바스틴 이 비교해서 세부 데이터가 비교 우위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의 넥사바랑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좋은 건 당연하고요. 램비마나 넥사보다 좋은 건 당연하고 램비마보다는 좋아야 되고, 아바스틴 티센트릭보다는 좋으면은 대박 나는 거고요. 비슷하기만 해도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고 가시고요. 일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추석 기간이니까 추석 전까지 매매할 것이냐, 나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추석 이후까지도 들고 갈 거냐,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추석 이전까지만 볼 거냐, 추석 이후로까지 들고 갈 거냐. 이 임상 기대에 대해서 이건 아무도 몰라요. 신도 모릅니다. 발표될 때까지는. 참고하시고요. 비슷하게 보는 종목으로는 이제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성향이나 이런 건 전혀 다릅니다. 위치도 다르고. 그런데 정확하게 추석 때 이슈가 있는, 우리 추석 연휴 때 이슈가 있는 쪽으로
바이오 쪽에는 에스모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미상이 있죠, 미국에. 에미상이 14개 부분 오징어 게임이 올라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을 받고 뭐 나무주연상 같은 거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효과를 또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오른다라고 하면은 뭐 미리 좀 줄이면서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에미상 결과까지 좀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주가 레벨 자체도 좀 다운돼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뭐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글로벌부터 시작해서 뭐 힐인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네옴시티 기대감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거, 지금 최근에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오늘 윗꼬리 달고 위로 추가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힐임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뭐 누누이 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크게 안 밀리고 있어요. 어제 갭상승 나왔던 뭐 구간 정도인데 뭐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 10,000원 구간까지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힐임도 뭐 여전히 뭐 관심권 들어와 있고, S&T 에너지 같은 경우 이미 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뭐 볼 수 있다. 그래서 쉴 때마다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쉬고 있죠. 21선 흔들 거냐, 요 구간을 흔들 거냐, 아니면 이탈해서 아예 내려갈 거냐인데 내려갈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구간 흔들 때, 21선 흔들 때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선익 시스템이 오늘 난리가 났죠. 증착 장비 쪽으로 해서 이게 넷플이랑 메타 쪽에서 XR 기기 생산하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만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니죠. 메타나 뭐 이쪽 보면 오큘러스의 이 거래처인 뉴프렉스 같은 경우가 먼저 치고 올라와서 어느 정도는 좀 예견이 돼 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프렉스 같은 경우가 6,700원 저항을 건드리고 있다. 넘어가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니까 좀 줄이면서 보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아직 좀 덜 오르고 못 오른 건 나무가 정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이 저항에 걸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요거 관심 갖고 보시면 되고, 이탈한다라고 하면 위에 저항에서 트랩 맞고 밀리니까 조정받을 때 매매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무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쉬는 구간에서 1,500원 이하 뭐 이런 구간에서 쉬는 구간에서 관심 갖거나 그냥 치고 올라가면 11,500원 넘어갈 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푸른저축은행이랑 뭐 제주은행, 뭐 고려신용정보, SCI 평가정보 이런 종목들 최근에 이 금리 인상 좀 긴축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저렇게 미국이 세게 나가면 우리나라도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이제 뭐 천연가스나 뭐 식량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푸른저축은행이나 뭐 제주은행, 고려신용정보, SCI 평가정보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기존에도 한번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쪽 말씀드린 천연가스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GS나 이런 거 계속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쉬고 있을 때 이쪽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식량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미래생명자원이나 뭐 고려산업이나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이제 조정 구간에서 뭐 흔들고 있을 때 한번 스그머니 천천히 또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해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흔들리고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하락보다는 지금 있는 이슈 쪽으로 해서 흔들고 다시 뭐 제자리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석 이후까지 좀 연장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 미팅 전에는 그래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살짝 길어지고 기간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좀 보면서 종목별로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소형주 쪽으로 해서 종목별로 순환 그리고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